오늘 홍준표 대구시장님 만나러 왔는데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참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장소가 구내식당이에요. 나는 식사를 구내식당에서 합니다. 원래요? 원래 그게 경남지사 할 때 집행기관의 자문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외부 사람들하고 오찬 만찬을 하고 술 마시고 같이 먹으면 시민들이 믿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오찬은 구내식당에서 하고 만찬은 집에 가면 각시하고 둘이 합니다. 아니 그래도 시장님이시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실 낮에 텐데. 사무실로 오라고 해요. 사무실. 사무실에 오면 차 마시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마다 이 넥타이도 빨간색. 우리는 네이도 빨간 거 있어. 중요한 일 있을 때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난 중앙일 때 미신을 얻는 게 아니고 네. 나는 무속이나 미신을 믿지 않아요. 내가 그 작년 11월 초에 느낌이 네. 야 이거 대선이 빨라질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작년 11월에요? 그거는 계엄하기도 한참 전인데요. 11월 초에 나경원 의원이 하는 국회 행사에 인사말을 해달라고 해서 국회에 가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박근혜 때처럼 탄핵당한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찾아보세요. 근데 그 느낌을 어떤 근거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박근혜 탄핵 때 당이 갈라지면서 내분이 있었다. 10월쯤 들어가니까 한동훈 체제에서 윤석열 정권하고 서로 협력하는 게 아니라 사사건건 내분이 있더라고. 판이 유사하게 돌아간다. 야 이러다가 박근혜 올라갔다. 자, 네. 하면서 해도 되죠? 네. 야 근데 밥이 굉장히 잘 나오네요. 내가 매일 밥 먹으러 오기 때문에. 시장님이 드시는 밥이니까 또. 그리고 부족한 돈을 내가 또 주니까.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상관이 물어봤는데 다른 길로 피해서 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요즘은 식당 지금 거래해요. 그렇군요. 이렇게 훌륭한 메뉴가 나오는 대구 시청 구내식당에 초대해서 식사 같이 하고 싶은 정치인 3명을 꼽자면 누구를 꼽을까요? 주호영이 사법시험 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이 이준석. 전부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한 명 더 꼽자면요. 송영길이. 지금 오시기 좀. 송영길이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들어갔을 때 공개적으로는 이야기 못했지만 어느 당 전당대회건 국회의원들한테 자기 당협의 대의원들하고 식사하라고 식사비 안 주는 후보가 있었나? 나는 그런 짓 안 했다. 돈이 없어서 못했다. 근데 다 해놓고 왜 송영길이만 딱 찍어서 잡아넣나? 자기들도 그래 하면서 왜? 그래서 내가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조기 대선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수를 좀 끌어안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전부 시기 하나가 아닐까요? 돼야죠. 다 같이 가야지. 내가 2017년도에 경남지사 하다가 당에서 서울 올라가가지고 선거를 해보니까 조각조각 나 있어요. 당이. 선거 준비도 전혀 안 돼 있어요. TV 토론 갈 때 수첩에 내 몇 마디 적어가지고 적석 토론을 했어요. 대선할 때 공약도 적석 발표를 했어요. 그런 대선을 이번에 치르지 말자고요. 전혀 준비 안 된 대선을 치르는 바람에 겨우 당을 존속시키는 데만 성공했지 대선은 이미 문재인가 되는 거로 확정하고 출마했잖아. 그런 대선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시장님을 조금 지지하는 마음속에 두고 있는 분들이 따로 연락도 오고 그러겠네요. 요즘 분위기상. 아니 연락을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연락을 하죠. 네. 내가 지금 30년 정치하면서 네. 독고다니 정치 아닙니까? 네. 국회의원들 도움 안 받고 네. 당협위원장 도움 안 받고 내 힘으로만 정치해 온 게 30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해왔는데 네. 지난번에 대선 후보 경선을 할 때 보니까 민심에서는 내가 10.27%나 윤 후보를 이겼잖아요. 네. 압도를 했지. 그런데 국회의원하고 당협위원장하고 교류가 없다 보니까 당심에서 차별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대선이 생기게 되면 네.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독보다니 정치는 안 하기로 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네. 또는 당협위원장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게 그게 맞지 않느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자체장을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내려놓겠다 빨리. 탄핵돼서는 2달입니다. 2달 중에 1달은 경선으로 끝나요. 네. 본선이 1달이에요. 그래 되면 경선 본선을 구분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어요. 네. 가지함 시간이 없어요. 그게 지자체장은 만에 하나 탄핵당선이 생기면 바로 사퇴해야죠. 그래서 미리 선언하신 겁니까? 아니 선언한 게 아니라 자꾸 물어서 하니까. 네.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그 바로 당장 사퇴한다. 바로 사퇴한다. 뭐 경선이 되면 사퇴하고 떨어지면 대구시장 계속하시면 난 그런 거 없어요. 이제 마지막이잖아. 그렇죠. 대구시는 2년 반 동안 한 일만으로 4년 할 일 다 했어요. 대구시장을 시작하고 내가 마지막 대선을 해보기 위해서 대구시장과 차기 대선 준비를 한 게 2년 반입니다. 아 그럼 그동안 계속 준비를 해오셨던 겁니다. 만에 하나 내일 대선이 생기더라도 바로 나갈 수 있게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아니 정책이라는 게 그게 하루아침에 준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 공약이나 뭐 매일 우리가 준비하는 게 그겁니다. 자신감이 너무 넘치시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지막이잖아. 이게 마지막인데 더 이제 미룰 수가 없는 거죠.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폭 홍보를 하는데 광폭이고 소폭이고 가네. 그 친구는 네. 말하는 게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이야. 그 믿으면 안 돼. 한두 번 거짓말해서 해야지. 네. 그러니까 그 친구 이야기하는 건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이야. 네. 왜 거기 믿으면 국민들이 진짜 바보. 무인도에 네. 딱 이 한 사람만 남아야 된다라면 네. 이 둘 중에 누구냐? 한동훈, 이재명. 둘 다 아니라 아니 한 사람만 골라야 된다면. 왜 두 사람만 묻노? 아니 그러니까 이거 딴 사람도 물어줘야지. 아니요 둘만. 그럼 내가 혼자 가겠다. 둘이 그렇게 싫으세요? 아니 이재명 대표는 네. 성남시장 할 때부터 좀 알아요. 어떤 부분을? 정치하는 게 양아치처럼 한다. 그래서 싫고 네. 그다음에 또 한동훈 대표도 벼락 출세했잖아요. 윤석열 그 대통령 시기죠. 네. 그런 배신자는 난 싫어요. 그럼 여전히 배신자라고 생각을 강하게 아니 하고 계신 그럼요. 거죠? 전부 하나가 아닐까요? 돼야죠. 다 같이 가야지. 곧 복귀한다고 하던데 아니 오면 좋죠. 끝까지 시장님과 막 경쟁을 하고 아니 그러는 경쟁이고 뭐고 그건 타작할 기회가 주니까 좋죠. 타작할 기회요. 그럼 들어오면 좋지.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피해 안 갑니다. 치우고 가시는. 부수고 가야지. 요즘 정치를 보시면 원로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 정치는 낭만이 있었는데 요즘은 낭만이 없다. 그게 시장님도 그렇게 한국 생각하세요? 정치에 낭만이 없어지게 된 게 내가 15대부터 국회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사람들은 여야가 이래 격렬하게 싸워도 여의도 앞에 포장마차가고 소주 한잔하고 그냥 이튿날 톡 틀고 또 싸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녁에 또 만나서 또 그러면서 뭔가 갈등이 또 그럼 조정이 되고. 조정이 되고. 네. 지금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서로 인사도 안 해요. 그리고 특히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초재선 의원들하고 다선 의원들하고 서로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에 낭만이 없어져. 지금 15대 국회에 같이 들어온 사람 중에 남아있는 게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 추미애 의원. 우리 당에는 내하고 김문수 그 정도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요즘 시장님 하실 말씀 내가 좀 있으세요? 늘 하는 이야기가 검사가 수사할 때는 가족 수사할 때는 가족 대표성이 있는 사람 한 사람만 하는 거지 가족을 몰살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도 조국 수사에 예를 들어서 내가 윤석열 후보를 좀 야단을 치려고 했는데 거꾸로 그게 조국 수홍이라고 조국에 편들어줬다고 내가 당원들한테 얼마나 미움을 받아서 그거는 내가 보건대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 조국 같은 경우에도 부인이 감옥 갔다 왔잖아요. 그 딸이 사실 대학 입학도 취소될 뿐이고 네. 의사도 안 되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해가망신 했잖아요. 근데 조국이까지 감옥에 갈 필요 있어요? 대신 내 조국이한테는 굉장히 혹도가 이야기했죠. 부인을 감옥 넣고 니는 밖에서 트위터 지지냐. 네가 대신 들어가야지.
시장님 상남자신데요. 그게 부부간의 도리죠. 가족 얘기하니까 네. 제가 주변에서 들은 게 있습니다. 시장님이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의 아내 사랑꾼 또는 공처가 애처가 막 이러던데 사모님이 핸드폰에 혹시 뭐라고 저장돼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집사람 이름 저장돼. 아 그냥 이름 저장돼 네? 있어요. 근데 가끔 우리 와이프- 집사람은 네. 그 핸드폰에 내 이름 안 적어놓고 네. 내 남자 일 이래놨어. 이는 누굽니까? 큰아들. 아 동대구역 탄핵 집회가 굉장히 대규모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마치 동대구역이 보수 집결의 상징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구시장님이시니까 더 남다른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소외라기보다 나가고 싶었어요. 나가서 마이크 잡고 싶었는데 네. 못 나간 거는 선거법 위반으로 바로 고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못 나갔어요. 마음은 마음은 알고 집사람이 나갔어요. 요즘 정치 어떻다, 네모하다 보니까 역 같다. 참 하는 애들이 하는 짓이 역 같다. 애들이 하는지. 예? 그 애들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시장님. 이제 나이가 이제 70대가 됐는데 70이 금년에 됐는데 다 애들이지. 어떤 면이 제일 같습니까? 유치하지. 여야 할 거 없이 또. 그렇죠. 무슨 애들끼리 땅 따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각자에게 거의 것을 주는 게 정치입니다. 예? 야당은 야당의 몫을 주고 여당은 여당의 몫을 주고 장관은 장관의 역할을 주고 대통령이 전부 지고 흔들려면 그건 정치가 아니죠. 사실 요즘 정치권 여야의 화두가 2030 마음 잡기. 나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건 진정성이 없다고 봐요. 아, 그래요? 야. 평소에 그래 했어야지. 그러니까요. 사실 전환길 이 일타 강사가 앞에 나서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움직였다는 그렇죠. 얘기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말 네. 빙빙 돌리지 마라. 막. 그리고 뒤에서 장난치지 마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청문홍답에 꾸준히 계속 글을 남기시던데 그 직접 남기시는 거 맞나요? 직접 하죠. 아 그래요? 뭐 증문즉답처럼 그래? 한번 짧게 그래, 대답을 좀 한번 해주세요. 이 사람이 5살 어린 동생이랑 싸웠답니다. 근데 싸운 이유가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입장 차이가 있어갖고 둘이 싸웠는데 너무 심하게 싸워서 의절 직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좋겠냐고 얘기를 물어보는데 참, 그 친구도 이제 그 남의 일이잖아. 그죠? 우리 남의 집에 일로 왜 형제가 싸워?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도 물어봤어요. 회사에서 나에 대한 헛소문이 돌고 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민이다. 떠들든가 말든가 개같이 있어도 귀찮은 간다.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지금 최근에 야당이 자꾸 무세훈 시장이랑 시장님 이름을 자꾸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여태는 이제 내가 일일이 대응을 했는데 지난주부터는 대응을 안 하기로 했어요. 최근에 야당에서 무슨 행사장에 사회 봤다고 그러는데 그거 소상공인가 뭐 협회하는데 도지사가 나누게 축사하는 거예요. 걔가 사회 봤는지 안 봤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온갖 걸 가십이라고 내놓는데 그게 내가 명태균이 하고 짜고 범죄 행위를 한 게 있는가 한번 보세요. 발표하는 내용마다. 명태균이 오세훈이 물 때는 같이 만나서 여론조작도 협의하고 다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 만나서 한 게 뭐 있어요? 근데 만났다는 자체도 거짓말이야. 검찰에다가 진술을 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아이 이렇게 검찰에서 그럼 진작 깎겠지. 내용이 없다니까. 그러면- 지금은 잘못 이야기하면 전부 선거법 위반이야. 그렇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폭로하는 거. 이건 중재예요. 그럼 다 법적 대응까지. 우리 참모들이 매일매일 법적 대응하고 있어요. 아마 쌓인 게 지금 7, 8건이 될걸? 그거 아마 징역 오래 살 거야. 내가 짓고 나면 그건 지금 뭐 평생 살도록 할 거야. 저는 웃으면 안 지금 가는 민주당하고 짜고 네. 지가 사는 길이 나를 걸어야지 민주당이 집권하면 사면해 준다고. 그래, 확신을 하고 있어요. 하나 궁금한 게요. 요즘 여야가 그렇게 애를 써도 여론조사에서 20%에서 30%에 가까운 그 중도층이 꿈쩍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중도층을 나는- 어떻게 마음을 얻으시겠어요? 중도층의 마음을 얻고 나는 별로 그래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보수 진보 사이에 있는 이분들은 네.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보수층이 강할 때는 보수층으로 와요. 진보층이 강할 때는 진보층으로 와요. 그래서 딱히 중도층을 위한 대책, 정치판에서 그거 만든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 마음 잡는다고 그 친구는 입만 열만 거짓말이라니까. 숨 쉬는 거 빼고. 왜 이렇게 불신하세요? 제일 처음 기억이 네. 성남시장을 할 때 성남 FC 구단주였어. 네. 나는 경남 FC 구단주였어. 근데 두 축구 클럽이 그 해에 2부 리그 떨어지기 직전이야. 두 꼴찌 팀이야. 그러니까 막바지 가서 이재명 경남 FC 구단주가 경기장마다 찾아다니면서 심판을 욕질하고 SNS에 심판 봉공하고 욕질하고 그랬으니까 프로축구연맹에서 구단주 징계를 하려고 네. 통보를 했다고. 구단주 징계하면 성점이 3점 감점이 됩니다. 그러면 한 판 이긴 게 무효가 돼요. 그렇죠. 막판에는 한 판 이기면 살아남고 막 그런 판이야. 그래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가 됐을 때 내가 그 페이스북에 네. 과하다. 정정당당하게 축구를 해서 결판을 내야지. 구단주 징계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과하다. 징계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 이제 편을 들어줬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딱 가지고 네. 징계 심판위원회 가가지고 홍준표도 너가 욕했는데 같이 징계해라. 응? 같이 징계해라. 그래 물건을 축구협회에서 당황해가지고 징계를 못하고 경고처분을 끝냈어요. 그야 우리는 탈락되고 이재명은 살아남았어. 그때부터 저거는 양아치다. 하는 짓이 양아치다.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그러니까요. 도와준 사람도 재물로 끌어들이는 거는 그건 양아치나 하는 짓이지. 그 이후도 사례가 몇 개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난 저 다른 같이 안 보는 거지. 양아치라고 그러죠. 일단은- 그 이야기 나가면 이재명이 가만히 있지 않아. 가만히 있지 않고 한 거 그 팩트인데 그때부터 그 뒤에도 몇 가지 있어. 그러나 근데 그거는 오늘 이야기 안 하겠어. 네, 나중에 뭐 TV 토론할 기회 있으면 내가 다 했지. 알겠습니다. 저 때문에 괜히 식사가 지금 네, 벌써 괜찮아요. 늦어졌는데 우리 뒷동산 있어요. 아, 가십시다. 그래요? 예, 예. 네. 내가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도 갈 때 가더라도 대통령답게 가라. 대통령답게 처신하고 대통령답게 가라. 그 이야기 했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늘 땡큐.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근데 오늘 명태균 내가 대통령 되면 평생 징역 살게 할 거야 그 말 나가도 돼요? 그래. 그 허풍쟁이 사기꾼이 나라를 뒤흔들었잖아. 옛날 같으면 능지처참할 놈이지. 그럼 이재명 대표 양아치 그것도 나가도 돼요? 양아치 아이가. 양아치 나가도 돼. 아이 그걸 나가본들 문제될 게 뭐 있노? 자 가자.